황정민 씨를 둘러싸고 의견이 상당히 나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는데 스토커 대 A씨. 그러니까 황정민 씨는 스토커다. A씨는 스킨십이 있었다. 나는 착취를 당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굉장히 팽팽하다. 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대응을 예고한 황정민 씨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게 뭐냐. 사실상 이번 사태로 인해 황정민 씨가 출연한 영화 호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영화 호프 입장에서는 호프의 파트너사들에게 이 여성이 메일을 보내고 엄청나게 폭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전반에 타격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위해 애쓰는 관계자들의 노력과 명예까지도 악의적으로 실추시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강경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 이 여성은 굉장히 당당한 상태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나는 불복했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래서 확정되어 있는 유죄 판결은 지금 없다. 쉽게 말해서 자신은 유죄 판결을 끝까지 받은 건 아니다. 나는 반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킨십에 대해서도 분명히 존재를 했었다. 이건 범죄를 당한 피해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황정민 씨의 파문으로 인해 굉장히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연일되는 이 호프의 흥행, 그리고 호프와 관련된 시사회에도 적극 참석하고 있었던 황정민 배우였는데요. 자, 왜 이게 문제가 심각해졌느냐. 자, 내용을 살펴보면 영화 호프가 손익분기점 500만 관객도 채우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주연 배우 리스크가 굉장히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팬덤 중 일부가 2차 가해에 시달렸다. 이 사태가 복잡해지다 보니 영화 호프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최소 500만 관객을 채워야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주말에 시작된 이 통합 전상망 데이터에 따르면 전날 1위 관객 수 8만 1,400명 정도를 기록했는데 제작비가 수백억이었고요. 스타 감독의 10년 만에 신작임을 상기할 때 현재 1위로 독주하고 있는 스파이더맨 52만 명의 관객과 현저히 대비되는 수치라는 겁니다. 전체 예매율과 평일 관람 수 역시 기대치에 비해 미미하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7월 15일 개봉한 지 3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스파이더맨 4와 개봉 전인 오디세이 영화에 밀려 예매율이 3위로 떨어졌고요. 평일에도 1일 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었던 상황이 굉장히 둔화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배우 황정민 씨의 최근 사생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화조차도 존폐가 흔들리게 된 거죠. 보통 한 달 정도 극장 상영이 된다고 했을 때 1일 관객 수가 10만 명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3주 정도 더 상영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대충 어느 정도 숫자가 예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500만 관객을 못 채울 수도 있다. 근데 그것조차 손익분기점인 거예요. 엄청나게 흑자를 남기는 게 아닌 겁니다. 업계들 관계자 역시 주연 배우의 추문이 터졌고 영화 전개 자체가 흐릿하다라는 불호소문까지 나고 있어 500만을 확정할 수 없다. 그리고 설상가상 팬덤 내란까지 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각에선 이 여성이 평소 황정민 씨의 사상팬이었다라는 점이 입각하여 다른 여성 B씨를 이 A씨로 착각하고 저격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속사가 다급하게 공지를 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탑 연예인에게는요, 언사를 극도로 자중하는 일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의 남자 연예인에겐 이성 관련 추문, 금전 문제, 술, 약 문제가 불거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 사태가 황정민 씨의 결백이 밝혀진다고 한들 이미 주변인들에게 적지 않은 파동이 갔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황정민 씨가 데뷔 33년 차에 잔뼈 굵은 업계 탑 배우이기도 한데요. 어찌됐건 이 황정민 씨가 굉장히 위태로워졌고 황정민 씨가 출연한
영화 호프도 안 그래도 호불호가 나뉘던 영화였는데 이제는 손익분기점마저 넘기기 쉽지 않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아시겠지만 이 여성의 폭로는요 굉장히 상세했습니다. 이렇게 나영석 PD 유튜브에 등장했을 때도 황정민 씨에 대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아들 얘기 진짜 무지하게 팔아댄다. 하긴 고소장에도 올릴 때부터 알아봤다. 난 진짜 시기상 당신이 언급을 좀 조심할 줄 알았는데 머리 굴리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아들이 그렇게 소중하면 첫 번째 외간 여자 건드리지 말았어야 하고 두 번째 네가 조절을 못해서 엮였다 하더라도 피해를 주지 말고 수습을 잘했어야 하며 세 번째 어떻게 같은 여자를 통수를 몇 번이나 치고 환갑이 다 된 사람이 해결도 못하고 잠수를 탄 채 차단을 하고 난리를 치냐. 그래놓고 민사 책임이 불거질까봐 형사 선빵 고소를 치고 거기에 아들 이름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다. 진짜 가족이 중요하다면 애초에 엮이게 하면 안 되었다. 그냥 가족 바깥에 도피처 같은 것도 만드는 게 아니다. 도저히 당신이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고 당신이 그렇게 20년 넘게 살아왔는데 매번 이따위로 여자들을 망쳐가며 30년 무사고 사랑꾼 이미지를 덮어온 거냐. 그 신뢰를 담보로 이미지 팔아 광고 찍고 영화 찍고 하는 거지 않냐. 결국 그 돈으로 건물 사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집 이사가고 하는 거 아니냐.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고 볼 수 없는 그런 광고, 신뢰되는 이미지를 팔아 찍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공진단 광고를 찍었을 때는 나는 기절하는 줄 알았다. 공진단을 무슨 88정 취급을 하면서 집에 딴 여자 불러 자고 싶을 때 먹는 정력제 정도로 얘기하는 통화를 들었어도 걔네가 너랑 광고를 과연 찍었을까? 그러는 동안 상대 일반인들은 너에게 민사 책임을 추궁하고 싶어도 너와 붙어서 상대가 되겠느냐? 그렇게 돈으로 누르는 거 아니냐? 그러고 있지 않느냐? 당신네 변호사가 와서 민사에서 시간 끄는 거 맞다고 인정했는데 돈 있다고 하염없이 시간 끌며 어디 망해봐라고 할 때도 나는 당신들 믿고 자료를 줬는데 당신들이 기자들을 만나서는 전현이 제정신이 아니다. 범죄자다. 우리가 피해자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 합의를 고사했다. 해놓고 이틀도 안 돼요. 직접 찾아와서 합의하자 해놓고 호프 개봉만 딱 넘기니까 바로 철회해버렸잖아. 자료만 받아먹고. 이게 무슨 케이스냐. 내가 바로 제2의 피해자다. 말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쌍방 분쟁이면 분쟁이지 인과관계상 타임라인상 내 피해가 먼저고 그걸 해결하라는 내 말이 듣기 싫었다는 게 당신이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합의하러 찾아온 변호사, 당신 와이프는 사방팔방에 잠도 못 자고 집에서 좀비처럼 다닌다고. 그게 금주에서 그런 게 당연히 아니고 잠을 못 자서 살이 빠진 거고 필수 스케줄만 하고 마지못해 지낸다고 읍소를 하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맹렬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논란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또다시 엉뚱한 팬의 신상에 털렸다. 또 다른 인물을 지목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이 B씨가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엉뚱한 사람의 신상을 털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인물, 두 번째 인물을 찾아 멈추지 않는 팬들의 폭로자 찾기가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2차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 사람은 스토커가 아닙니다. 소속사가 직접 움직였는데 자, 문제는 뭐냐. 이 양측에서 공개한 사진, 메시지, 녹취 음성, 언론 보도 속의 단서를 조합하여 지금 이 여성 A씨의 신원을 추적하려는 신상 털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소속사가 그 인물이 아니에요 라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도 폭로자 찾기가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속사의 해명 이후에는 기존에 지목됐던 인물이 아니라 또 다른 제3의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이 불륜 폭로녀의 신상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개되어 있는 자료와 정황을 조합하여서 새로운 인물을 특정하며 SNS 계정과 사진을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로 새롭게 지목된 인물 역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앞서 5인 사례가 있었음에도 또 다른 일반인을 사건 당사자로 단정하려는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사생활 공방이 제3자의 신상 추적과
비난으로 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현재 사건은요, 형사와 민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당사자끼리. 그리고 얼굴의 일부를 공개했다 하더라도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신상을 추적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인물을 사건 당사자로 단정하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공식 확인 없이 특정인을 지목하고 비난할 경우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이죠. 설사 그 정보가 맞다 하더라도 이건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 개인의 권리를 가장 무시하는 행동이 바로 신상 털기입니다. 자, 유튜버 중에도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아주 바닥 같은 마인드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모든 초점은요, 자신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 신상을 털고 협박과 겁박을 주는 그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황정민 씨의 피해를 막기 위한 팬들이라는 미명 하에 그 당사자 여성의 신상을 터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여성이 직접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여성의 신상과 실사 팬들이 조합한 정보가 맞다 하더라도 황정민 씨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범죄 행위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상 개인의 신상 정보를 터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걸 공유하는 것 또한 불법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사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폭로녀 당사자는 여러 말을 했던 것 중에 이러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호텔을 잡고 보자고 하더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 황정민 씨가 이러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소주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장난이었다면 상표권 조사를 시키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미 루마니아에서 호텔 잡자고 보자고 할 땐 무슨 아이브레이킹을 아직도 하고 있느냐. 2번 했다간 애도 낳겠다 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마니아 여행 중에 호텔 잡고 보자고까지 말을 해놨으면서 그냥 단순한 아이브레이킹? 그러니까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그냥 던진 말이었다고 나한테 조사까지 시켜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들은요, 이 황정민 씨가 팬들과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투샷이라고 하죠. 보면 이렇게 그냥 순박하게 팬들과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시죠? 팬 어깨에 손을 살짝 올리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좀 더 가까워 보이는 모습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런 팬들을 대할 때 황정민 씨의 모습을 보면요, 남성 팬이건 여성 팬이건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성 팬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 황정민 씨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마 여성이 주장하는 그 추행의 단계가 이 정도 선에서 끝이 난 건지 그 이상 넘어갔던 건지는 아마 본인이 직접 증명을 해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황정민 씨도 처벌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되어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글쎄요, 과연 그게 사실이 맞을까? 의견이 굉장히 나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도 굉장히 궁금한 상태거든요. 황정민 씨를 폭로한 그 여성은 40세 미모의 사생팬이었다. 스토킹이지만 황정민 씨가 여지를 준 것도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니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번 사태가 100대 빵인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폭로녀는요, 황정민 씨와 23년도 8월부터 24년 말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주로 전화와 메시지 연락을 했고 실제 만난 건 3-4차례 된다. 황정민 씨의 제안으로 주류 브랜딩 업무, 소설 집필 등의 업무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나이가 40세로 상당한 미모를 가진 여성이라고 합니다. 황정민 씨와 15살 나이 차이가 난다고 해요. 좋게 말하면 황정민 씨의 열혈 팬, 나쁘게 말하면 사생활을 굉장히 간섭하는 사생팬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황정민 씨가 그런 여성에게 여지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황정민 씨가 자신을 추앙하던 팬과 단둘이 술을 마셨고 먼저 전화를 걸었고 사적인 대화를 이어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녹취록에 따르면 안아보고 싶진 않아도 재미있는 야설을 써줘봐, 그냥 읽을 수 있게 낄낄대게 말이야. 자, 이런 것 자체가 아무 관계도 아닌데 왜 그 여성에게 쩔쩔매며 비위를 맞춰주고 왜 먼저 전화를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황정민 씨의 가장 큰 잘못은 악수만 해도 행복한 사람에게 연락처를 따고 1대1로 단둘이 술을 먹었고 사적으로 카톡과 전화 등을 하고 여지를 둔 게 사실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황정민의 피해 사실이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스토킹 범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고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황정민 씨가 큰 부담감을 느꼈고 거리를 두자 장문의 문자 메시지, 수백 건의 연락들, 황정민 씨를 압박했고 그중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라고 수차례 반복을 했거나 협박성 내용도 존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학생이었던 아들의 SNS 계정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아들의 졸업 공연장을 찾아가고 결국 아버지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를 극단적 선택을 하게 종용하였다. 기사나기 싫으면 연락 달라고 해달라 라는 메시지들.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사생팬 수준의 명백한 스토킹 범죄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성은 황정민 씨와 첫 만남부터 신체 접촉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황정민 씨는 손도 잡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 여성이 신체 접촉 주장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당연히 잠자리와 키스, 손조차 잡지 않았던, 유일하게 어깨 동무와 어깨에 손을 올렸던 이런 내용들 뿐인데 이것이 그런 접촉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댓글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신체적 접촉이 있었건 없었건 그런 농담으로 추파를 던진 건 황정민 씨도 잘못이 있다. 황정민도 잘한 게 없다. 확실히 황정민도 깨끗한 건 아니다. 자, 여론이 다시 한번 뒤집히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황정민 씨의 내용 중에서 과연 추행죄 항목이 성립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추행죄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협박과 강제적으로 추행을 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어깨에 손을 올렸고 뭐 이런 정도만으로도 과연 이런 추행죄에 포함이 되어 어떤 법적인 법률적 해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여성이 과연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강제로 했느냐를 어떻게 증명해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황정민 씨 측은 손도 잡지 않았다, 그 어떤 접촉도 없었다라는 입장이다 보니 이 모든 부분을 여성의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스스로가 증명을 해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됐건 이 사생활 의혹에 휩싸인 황정민 씨가 과거의 발언들마저도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면 잔실수가 많아져 금주를 하고 있다. 금주 발언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난해 2월 방영된 MBC 굿데이를 통하여 금주 1년째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50살인 나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하다가 술, 담배 중 하나를 끊자고 결심했고 금연을 하니 술을 더 먹게 되어 술을 많이 먹으니 기억력이 떨어졌고 잔실수도 많이 하여 1년간 휴식을 주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되게 힘들었다. 다른 데서는 안 먹고 아내랑만 먹으려고 했다. 근데 아내가 술을 못 마셔서 사실상 금주 선언이 되었다. 정말 마시고 싶을 때 와인 한 잔 정도를 마시고 있다. 라고 당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핑계고 때도 금주 2년 차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정민 씨 측 입장에서 이 금주를 했을 정도로 상당히 잔실수가 많았던 게 아니냐. 이것이 이번 여성과의 취중 통화 내용들, 또 함께 술을 마셨던 부분들, 여성이 자신에게 황정민 씨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스킨십이 있었다라는 주장들이 얽히면서 여론이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건 잔실수가 아니라 큰 실수라고 본다. 라는 말도 있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상한 여자에게 피해받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오해의 빌미를 주지 않았어야 한다. 많은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나뉠 것 같은데요. 자, 40대에 말하라 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무언가 이 여성과 사적인 친분이 좀 강렬했다라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황정민 씨가 팬에 대한 또 애정이 굉장히 커요. 최근 온라인상에 황정민 씨의 팬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비방과 추측성 댓글이 유포되고 있다. 그분은 순수한 팬일 뿐이다. 스토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인들은 팬과 스토킹 범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라는 어떤 의지의 표명으로도 좀 읽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여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반 팬이었는데 황정민 씨가 그냥 일방적 스토킹으로 몰아갈 수 있겠냐, 이런 걸 어느 정도 방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또 여성이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나뉩니다. 이렇게 사진에 의식이 거의 없는데 내 손을 잡고 있는 내 고양이의 마지막이다. 내가 이런 애를 안락사해야 했다. 너무 고통스럽다. 사망한 다음에도 코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새벽 내내 닦았다. 장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안락사하기 전에 그랬었다. 그러면서 고양이 피를 닦은 사진, 손 잡은 거. 자, 이런 얘기를 황정민 씨에게 했던 거예요. 실제로 황정민 씨도 고양이 키우니? 네, 키워요. 너랑 어울린다. 제가 개를 키울 성격은 아니죠. 그게 아니라 고양이 카톡 사진을 보니까 고양이가 있길래 뭔 고양이 털 먼지 겁나 날리지 않아? 엄청 날리죠? 저 옷에도 맨날 묻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황정민 씨가 과거 고양이가 있었던 프로필 사진을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